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재테크 도우미 고세희입니다. 100세 시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65세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취미생활도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평생월급 만드는 종합 재테크 상담 시간입니다. 평생월급연구소의 한충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월급연구소 한충희입니다. 살다 보면 돈에 관한 고민 참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고민 간혹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돈에 관한 고민, 부동산, 금융, 보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새롭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청약 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청약을 넣어도 당첨이 안 되고 이제 네. 현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해지를 했는데 저희 네. PD님께서 왜 해지했냐고 자꾸 그러셔서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잘하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정답을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래요. 청약통장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은행, 뭐 첫 직장 다니게 되면 은행에서 뭐 3종 세트로 권하잖아요. 청약통장, 뭐 연금저축 또는 뭐 기타 또 근로자 관련 상품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권하게 되는데 실제로 청약통장은 거의 1순위가 지금 1,000만 명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로또보다도 더 확률이 희박하거든요. 물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뭐 800만 명, 1,000만 명이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좋게 보는 건 남들도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됐으면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뭐 예를 들어 25평, 뭐 30평대 기준으로 적어도 한 4천에서 6천 정도 현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잔금 치를 때는 당연히 또 필요한 돈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에 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 현재 월급이나 또는 내 재산 상태에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 한 15년 후쯤 내 집 마련이 적절하겠구나 내지는 5년 후가 적절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청약통장을 시도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은행에 묵히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한 20년 전인가요? 뭐 청약통장 가입해 놓고 한 10몇 년 썩혔는데 300 얼마 들어갔는데 이자는 한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돈 계획 없이 나가는 돈은 지출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계획 없이 하는 저축도 때로는 악성 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통장에 넣어봤자 이율이 별로 안 나오죠. 그렇죠. 이율은 단리고 아무리 100년 뭐 10년 넣어놔도 단리로만 불이가 되는 거니까 원금에서 더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결국 남는 거는 뭐 빈 통장인데 우연히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당첨이 돼도 목돈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일단은 필요하다는 것.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가는 재테크는 위험하다고 제가 결론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준비가 되면 다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까지 상담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름동에 아파트 한 채랑 네네. 4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네네. 이걸로 평생 월급을 한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기름동에 아파트 한 채 보유하시고 현금이 4억 원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매달 평생 월급 300만 원 정도 원하시는 네. 거죠?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4억 정도 현금이 있다 이런 거죠.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소득은 없으시고요. 네.
뭐 기름동의 동부 아파트라고 한 채 있고 현금이 4억 정도 있으세요. 현금 4억 정도. 네. 네. 그리고 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은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그러면 네. 방향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지도상에서 일단 해당 아파트를 지금 찾고는 있고요. 지금 네. 뭐 국민연금 나오는 거 있으신가요? 한 40만 원 정도요. 40만 원 정도. 네. 뭐 기존에 뭐 투자해본 경험 있으세요?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거요. 원룸을 2번 정도 해보신 것 같아요. 원룸 2번 정도. 어떻게 뭐 네. 잘 하셨다고 하던가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잘 안 됐어요. 네. 위치를 좀 잘못 고르셨나요? 일단은 제가 방향을 좀 잡아드리기 전에 해당 지역 입지를 한번 좀 살짝 보고 있는데요. 네.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죠? 4억 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보이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해당 아파트는 지금 이 지역에 있고, 잠깐.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위치는,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역도 가깝고, 그리고 뭐, 거리는 약간 애매한 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라인으로 더블 역세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무래도 시세는 이 건너편에 있는, 모 아파트, S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실명 얘기하기 그러네. 네. 이 아파트가 시세는 훨씬 더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많이 지금 아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갖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 아파트는 지금 이 주변에 빌라라든가 이런 걸로 둘러싸여져 있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딱 일단 멈추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 투자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에서 일단 계시면서 네. 네,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네. 투자 가치는 그렇게 A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네. 네, 하지만 여기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는 주변이 개발 소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아파트와 건너편 아파트에 대한 시세의 중간쯤 형성쯤 해가지고 따라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계속 계시면서 한 65세쯤 될 때쯤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걸 일단 계획으로 좀 삼아 보시고 네. 그러면 시세가 현재 시세로 4억 5천 정도다라고 가정하면 60세인 분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초반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세한 건 공단에 가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억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인데 한 1억 정도는 보험사에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뭐 금리형으로 가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뭐 변액연금 이런 쪽인데 또 변액으로 가다 보면 뭐 투자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연령대에서는 아무래도 금리형 연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익률은 좀 답답할 거예요. 한 2%대 정도쯤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로 한 10년 후쯤 해가지고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 50만 원쯤 정도는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 네, 50만 원 좀 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정도로 원룸 투자라든가 또는 새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 셋 중에 하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입자 관리하기 싫으시다면 상가 쪽으로 가는 걸 권하고 싶고 세입자를 관리하면서 한 1%라도 더 가져보겠다. 내지는 우리 자녀분들 명의로 예를 들어 딸 오늘 저 현녀분 같은데 네. 딸 명의로 뭔가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원룸이라든가 새 아파트 투자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일정 부분 좀 겁나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재가 좋은 지역에 빌라 쪽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2억 정도 실투자하시게 되면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100에서 한 160 정도 사이쯤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 연금을 혹시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는 해드렸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받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 받는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죽을 네. 때까지 받는 거 200살까지 살아도 받거든요. 네. 대신 그 조건으로 많이 받지는 못해요. 아마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40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 연령대가 한 60대라고 가정해 본다면 좀 연금은 너무 빨리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네.
혹시 지금 아파트 팔고 네. 군포 쪽으로 가실 생각이 있는데 군포로 간다면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군포 쪽으로 간다면 네. 해당 지역은 지금 조금 더 시세는 올라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GTX 네. 소재가 있어서. GTX 아세요? 네. 예, 조금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GTX가 그냥 급행 지하철이에요. 마치 네. 9호선 급행 같은. 근데 네. 9호선 지역은 급행 지하철이 들어선 지역의 집값은 오피스텔까지도 다 올랐거든요. 위치 네. 불문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급행이 주는 효과는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면 음. 군포 지역도 아직 확정은 사실은 아니에요. 전혀 확정된 건 없어요. 그냥 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검토 네. 단계인데도 주변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냥 핵심만 얘기 드리면 현재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굳이 옮겨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역 가까운 쪽에서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공 네. 아파트 쪽에서 골라보신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 아파트를 고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시도하시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궁금한 게 네, 좀 해결되셨어요? 네, 참고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부모님 전화 한번 또 달라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연금과 소재가 좋은 빌라 쪽에 투자하셔서 월세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7구역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매도하려고 생각 중인데 향후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끝번호 43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흑석동은 이제 거의 중강남 수준으로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맞죠? 그렇죠. 뭐 이제 중강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동작구 지역에서 흑석동 지역은 예전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그래도 여의도의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어쨌든 뭔가가 개발이 돼야 된다면 결국 이 지역인 거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거든요. 단지 부족한 건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행이 없었다라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군소 지역에서 뭐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 아파트로 약간의 추진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성상 원만한 계획이 나오기 어려웠던 지역인데 이제는 그게 본격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질문하신 7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거의 전 세대에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또 이제 실제로 지어지면 그 중에서도 어떤 세대는 완전 조망이 가능하고 어떤 세대는 또 그냥 조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 가치를 둬야 되는 쪽일 수도 있는데 동별로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 30평대, 32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시세는 9억대를 일단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미 넘었을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붙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향후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32평대 아파트가 결국 중강남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10억대로 6밖에 갈 것인가 아니면 9억대에서 한번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거든요. 결국 이제 모든 정책은 결국 이제 모든 기로는 향후의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대출 정책과 그리고 개발에 대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안에서도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돼가지고는 상승세가 약하다. 그러니까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면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인도 지금 흑석동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네. 뒷베란다에서 한강뷰가 간신히 보이는데 네. 그래도 욕심이 나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한강 조망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 옆에 이제 방송국이 있잖아요. 이쪽 주변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기대만큼 부응해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결국 투자 가치는 한 가지 요건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매도자 입장에서야 한강 보이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강 뷰와 더불어서 교육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특히나 교통, 흑석동 같은 경우는 교통 부분이 의외로 향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 도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뭔가 계획이 더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갭 투자를 하기에 지금 늦었다는데 네, 갭 투자요? 목돈 한 5천만 원 정도로 좀 지금 해도 될까 해서요. 갭 투자 5천만 원 정도요.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네, 누구한테 어. 들어가지고 네. 뭐 자금은 얼마나 들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목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5천만 원 정도. 네. 지금 혹시 소득이라든가 나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이라도. 네, 45살이고 네. 지금 맞벌이로 저희 남편이랑 공무원이거든요. 맞벌이고 45세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중산층은 넘으시네요. 그죠? 네,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갭 투자를 해도 되는 기본적인 체력 요건은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갭 투자는 한 2, 3년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좀 많이 했던 그런 방법들인데 지금 와서 관심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2년 전부터 그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 예전부터 자꾸 들었어요. 미루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갭 투자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계속 투자를 미뤄오다가 지금이라도 네.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기존에 뭐 투자 경험,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뭐 주식도 좀 해보고 네, ELW 위주로도 좀 해봤어요. ELW요. 네. 상당히 고속 전철을 좋아하시네요. 아, 네. 네, 대신 소액으로 하셨겠죠? 네. 네, 그렇게 크지는 않게 조그맣게 했어요. 제가 그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여건만 되면 해도 되는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네. 네. 다만 지난 2, 3년 사이에 했던 갭 투자와 현재부터 해야 되는 갭 투자는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2, 3년 사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2, 3년 사이에 했던 갭 투자는 소위 말해서 5천만 원 이하대 투자를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서 나중에 주로 이제 역세권 위주로 했었죠. 그리고 소형 아파트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주로 서울 위주로 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에 했었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러죠? 네, 죄송합니다. 시세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지금 친구분들 많이 보시죠. 뭐 한 3천 놓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냥 7, 8천 올라가지고 그냥 수익률만 보면 한 200%, 그것도 1년 만에 이렇게 오른 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네, 일단 대출 규제가 강해졌죠.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의 분양 아파트 못 잡잖아요. 그죠? 세 채부터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장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2금융권 내지는 기타 대한금융을 이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고금리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라든가 굉장히 소재가 좋은 빌라 쪽에서 좀 입지가 상당히 양호한 쪽에서 하신다면 아직은 일부 기회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기존에 하려고 하다가 많이 멈췄다고 그랬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로 갭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분양된 아파트죠. 지역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돼 있거나 또는 분양이 다 돼 있어도 시세가 잘 안 오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일부 있어요. 주로 이제 중소형 단지예요. 지난 2, 3년 사이에 1000세대나 2000세대, 3000세대가 많이 공급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왜소한 거지 그 아파트의 자체 가치가 왜소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전세가랑 분양가가 많이 닿아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로 접근해 보시는 거는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로만 갭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시죠? 신규 아파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하려고 했다가 멈추고 하려고 했다가 멈췄다면 뭔가 이렇게 신중하신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초보자인 거죠. 주식은 그냥 ELW까지 굉장히 뭐 고속전철로 달리셨는데 부동산은 제가 볼 땐 시내버스 수준이거든요. 달리는 속도가. 그럼 이런 분들이라면 뭔가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뒷받침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구나 다 희망하는 거지만 지금 역세권 근처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런 추격 매수를 시도했다가는 잘못하면 깡통될 수도 있거든요. 바람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새 아파트가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발품 파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아파트는 언제나 항상 인기가 많고요. 세입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투자하셔서 월세 받아보실 것을, 갭 투자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비과세를 받는 좋은 대안은 없는 건가요? 끝번호 43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비과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이제 뭐 나라님이 또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고 또 요즘은 페널티성, 뭐 징계성 부과도 많이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심증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야 될 세금은 내는 건데 비과세 상품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보험사에는 10년 이상 저축을 했을 때 주는 비과세 상품. 그 다음에 60대 이상 일정 조건이 맞았을 때 해당되는 이제 단기간의 저축도 해당되는 이제 비과세 대신 이제 생계형 비과세라고 예전에 불렀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 예전 기준으로 생계형 비과세라고 하는 상품들은 길어야 뭐 2, 3년 정도의 상품이기 때문에 얻어진 이자 소득에서 1원이라도 줄어드는 건 좋지만 하지만 이제 큰 이득은 못 보는 상품들이고 반대로 이제 보험사의 상품들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누적을 해도 10년이면 1억 2천, 또 20년이면 예를 들어 2억 4천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자 소득이 붙었다. 또는 뭐 투자 소득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상당히 크게 나와야 되고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과 같이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사에서 이제 파는 상품들에서는 월 한도 기준이 현재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50만 원이야. 연간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는 보험료든 내가 조금 더 낼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는 추가 나입 보험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일단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을 최대한 해지하지 말고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납입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잡아 가지고 한도를 늘려잡는 계획도 바람직한 거죠. 예를 들어 5년 납으로 뭐 한 달에 150만 원을 내서 뭐 한 1억 정도 안 되게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20년 납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거나 한 15년 납 정도로 늘리는 거죠. 어쨌든 월납 기준이니까 총액 기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금융상품이고 본인의 여러 가지 다른 가입한 금융상품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단지 판매자가 이거 비과세니까 하십시오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과 면담하는 일이 생기면 상당히 불미스럽겠죠. 네.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입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 네, 기존 추천해 가입 상품을 주셨고 최대한 해지하지 말고 활용하시는 거죠. 활용하는 네.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도를 늘려잡는 거 추천해 네.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식 셋한테 이렇게 용돈 받으셔서 한 100 정도 되세요. 네, 그러세요. 목돈 한 1억 원 정도 갖고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월 200 정도씩 이렇게 평생 월급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딸들이 주는 수입이 네. 있으시고 목돈 1억 원 있으신 거죠? 네. 그걸로 이제 월 200만 원 정도 평생 월급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용돈 얼마 주고 있다고 그랬죠?
자식들 셋이서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정도를 일단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 목돈 얼마요? 1억 정도요. 1억 정도. 근데 평생 월급 200만 원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네. 일단 용돈은 빼더라도 목돈 1억 원 가지고 200만 원 만들기는 상당히 좀 난해 보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네. 여쭤보고 조금 더 네. 답을 좀 찾아볼게요. 네. 지금 부모님이 혹시 소득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소득이 없어요. 현재는 소득이 없어요. 네. 그러면 뭐 국민연금은 혹시 뭐 얼마 받는다고 하시던가요? 지금 그냥 딱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금도 잘 없는 것 같고요. 연금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목돈 1억 정도에 그냥 네네. 자녀분들이 셋이서 합해주는 네. 100만 원 정도. 네. 뭐 혹시 기존에 뭐 투자 검토해 보신 대상이 있을까요? 그래도 몇 가지는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목돈이 큰 돈이 아니어서 네. 투자를 하기가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여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기존에 검토해 봤던 것도 별로 없거나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 국민연금도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부모님과 우리 자녀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네.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아. 약간 들어요. 제가 네.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추정에 틀릴 수도 네.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좀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이신 것 같기는 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부모님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이나 또는 하다못해 기타 연금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자녀분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이것도 뭔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예요. 네, 예. 뭐. 원래 또 돈에 관한 이런 건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왜 네. 부자지간에도 왜 목욕탕에서 새도 돈이 안 맞는다고. 네. 그만큼 돈은 민감하다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효자효자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혹시 뭐 더 좀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1억 갖고는 200만 원 만들기는 너무 좀 빡빡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원래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자녀분들이 주는 용돈도 일종의 월급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100만 원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자녀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 달에 셋이서 낸다 하더라도 30만 원 꼴인데 네. 쉽지 않죠. 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집도 주면 너희 집도 줘야지라는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좀 사투리로 쓰긴 네. 했지만 그죠? 부부면 양쪽 집에 다 30만 원씩 드려야 되니까 60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세 자녀분들이 200을 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죠? 그럼 부담되실 거니까 아마 이런 상태로 10년 이상 유지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건강하신 거 이러지만 나중에 또 목돈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좀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일단 소득으로 일단 보면 1억 갖고 100만 원을 만드는 건데 연 환산 수익률로 하면 한 1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을 끼지 않고는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로 잠깐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상황이 맞진 않지만 투자성이 좋은데 1억 정도의 갭 투자를 시도를 하시거나 네. 내지는 소액 투자로 두 군데 세 군데 두 개 정도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부모님이 혹시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자녀분들 명의로 대출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 활용해 보는 소위 말해서 차익형 부동산 전략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데 월세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빌라가 일단은 유망해 보이긴 해요. 네. 네, 내지는 소형 아파트 아까 설명 좀 드렸지만 향후에 현재까지 시세가 안 오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4, 5년 후에는 시세는 오를 거고 만약에 입지만 좋다면 월세도 잘 받아질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빌라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월세 받기 더 편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환금성도 용이하니까 그런 네. 쪽에서 1억 정도를 대출 절반 정도를 끼고 하게 된다면 한 2억에서 한 2억 5천대 그러니까 한 2억 5천대 아파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월세를 받게 되면 은행 이자를 감안했을 땐 대략 연환산 한 8%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 네.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것도 발품 파셔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일단 네. 발품 파시죠. 네,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후자 전략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한데
네. 선택은 다시 한번 가족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과 자녀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이렇게 마무리해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실비가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통원비가 들어있는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끝번호 21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 드릴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질문하신 분이 아마 예전 보험을 생각을 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린이 보험에서 통원비가 나오는 보험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 기타 뭐 보험사들의 뭐 수익 구조상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지금은 통원비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부분은 없고, 대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날부터 입원비를 좀 강화해 준다든가, 응급실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 입원비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쪽. 그러니까 통원비에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그런 쪽으로 좀 일부 변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특별히 구분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첫날부터 입원비라든가 응급실 지원비라든가 또는 뭐 기타 입원비 쪽으로 강화된 쪽 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통원비 나오는 보험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의료 실비가 들어가 있는 당연히 보험. 기본적인 의료 실비는 갖고 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종합 재테크에 관해서 상담 받아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와 마곡 투자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출연진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화로 신청하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 가져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이제 50대 주부분이신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환경인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투자 가능한 금액은 한 3억에서 최대한 4억 정도 가능하신 분이었고 반포 쪽에 아파트, 리치 아파트 한 채 세입자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이제 다른 데 거주하시는 거고 기타 이제 원룸 세 채까지 소위 말해서 옆에서 볼 때는 그럭저럭 월세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쪽인데 사실은 조금 소가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의 투자 경험은 뭐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 또는 원룸까지 좀 다양하게 접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55세 주부로 투자 가능 금액은 3억에서 4억 원, 그리고 희망사항은 평생월급 만드는 것과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지금까지 확보한 평생월급은 얼마인가요? 네, 현재까지 확보한 이제 평생 월급이 중요한데 일단 국민연금에서 한 110만 원 정도쯤 확보하셨고요. 퇴직연금 50만 원 정도인데 항상 강조하지만 퇴직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뭐 5년, 10년, 20년간에 걸쳐서 받는 거고 따라서 평생 월급은 아니라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원룸 쪽으로 3개를 확보를 하고 계시고 약간 대출이 있지만 그렇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130만 원. 그래서 국민연금과 원룸 3개를 합해서 한 250 정도쯤, 240 정도 확보를 하신 분이었고, 기타 퇴직연금 이제 추가적인 정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신 케이스. 그러니까 비교적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셨던 좀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 한 400만 원 이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까지 확보를 하신 거는 240만 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한 60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부족한 40만 원에 대해서 40점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야 100점짜리 평생 월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세금까지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해드렸던 거죠. 네. 총 400만 원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셨는데 네, 24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점수로는 60점 확보하셨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의 퇴직연금 전체 한 번에 받는 걸로 한다면 약 한 1억 초반대 정도, 1억 2천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20년 동안 받는다면 매달 한 5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받으시게 될 것 같고요. 반포 리치 아파트는 이제 25평형짜리로 해서 현재 갖고 계시는데 보증금 3억, 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시고 원룸 3개를 갖고 있는데 위치가 경기도 쪽이에요. 위치는 월세 밖에는 무난한 지역으로 저는 좀 예상이 돼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향후에 또 변화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는 수십 년째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언젠가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기도 잦으면 뭐 또 뭐가 나온다 이런데 아마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세를 받는 데 있어서는 뭐 무리는 별로 없겠다. 물론 이제 이 지역에 이 비슷한 공급 형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입지를 또 추가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이분에 대해서 재테크를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역발상 부분인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오르고 있죠. 네.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한 번쯤은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두 번째, 월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비주택이냐를 저는 이제 늘 강조를 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 원룸 3개에다가 반포의 리치 아파트까지 4채 다 주거용 아파트예요. 그럼 세입자가 빨리 바뀔 때는 1년에 한 번, 늦게 바뀌어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계약 현장의 주인이 나타나줘야 되는 측면도 일부 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뭐 도배라든가 기타 환경 변화를 좀 주인이 해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뭐 이건 어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은 또 뭐 검색 엔진 검색해 봐갖고 이건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인한테 주인님한테 막 바로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서로 간에 권리적으로는 동격이긴 한데 사실 그런 전화를 밤 9시 넘어서 이렇게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그렇죠. 따라서 주택 분야 세입자를 관리할 때는 또 그런 또 애달픔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주택 분야,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이런 쪽 뭐 사무실 이런 쪽을 운영을 하게 되면 세입자로부터 뭐 매번 이렇게 골치 아플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세입자는 본인이 와서 본인이 꾸미고 싶은 가게 본인 돈 들여서 다 꾸미는 거고 기존 세입자가 만들어 놓은 환경 또 원래대로 원상복구 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주인 입장에서 그냥 위치만 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이제 뭐 세입자 관리 노하우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선점하는 투자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위치 지역 세 군데 두 군데 지역이죠. 부천과 반포. 반포는 이미 유망한 지역이고 부천은 계속 유망해질 걸로 보는 지역인데 조금만 더 좀 A 플러스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두는 전략을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월세를 받고 계신 만큼 먼저 금리 변화에 맞는 전월세 상황을 설정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월세로의 구성, 그리고 세 번째로 직주 복합 지역으로의 향후 유망 지역 선점 투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평생 월급 만들기 앞서서 지금 가지고 계신 반포리치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금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는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하철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3호선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죠. 약간 지저분하게 그려지지만 또 여기 9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 늘 강조하지만 9호선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도 이 놓여져 있는 이 아파트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처럼 월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바꿀 것인가를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 사평역 옆으로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에 대한 하락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무리 강남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박자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런데 월세로 계속 이대로 갖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향후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대한 월세 전환율은 1,000만 원당 3에서 4만 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은 아닌 거죠. 아무래도 고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에 금리가 현재보다 0.5나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월세 받아서 그냥 대출이자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오직 남아지는 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15억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이 지역이 향후에 50% 이상 오를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로 전환하시는 거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생월급 만들기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주셨나요? 네, 포인트는 3가지로 잡았는데요. 일단 퇴직연금을 평생 나올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한 3억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상가 투자를 하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한 5천만 원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네, 일단 퇴직연금을 평생연금으로 전환하고요. 3억 원으로 상가 구입,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신규 아파트 갭 투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총 250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돼 있는 상가 구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조금 더 포인트만 짚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가 네. 이제 추천을 해드린 지역은 마곡 지역에 있는 상가인데요. 총 8억 2천만 원짜리이고 임대차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3년 정도 1년 선납 방식으로 해서 3,600만 원씩 3년 동안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미 현재 세입자 대기 상태이고, 이렇게 본다면 실투자금은 3억대 초반으로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쪽을 추천해 드린 이유는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018년에서 19년 사이로 기업 입주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한 70%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평당 가격인데, 평당 3,500에 분양이 돼 있는데 인근에서 5천만 원대 분양이 곧 예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선 조금 더 저렴한 쪽을 잡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세 차익이죠. 두 번째는 이 1층 상가 바로 건너편으로 직장인들 10층 이상의 건물들이 주르륵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상가나 이런 게 들어설 수가 없죠. 따라서 선술집이라든가 또는 피자, 방문형 피자나 배달 피자 다 될 것 같고, 조금 더 칸을 넓힌다면 편의점까지도 될 것 같은 상당히 양호한 입지라는 거죠. 네. 그럼 네, 입지 설명해 네, 조금 주시죠. 더 설명해서 드릴게요. 네네. 네, 입지에서 보면 좀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쪽이 양천향교역, 이쪽이 발산역이라고 본다면 상권은 현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발산역 근처로. 네. 그 다음에 양천향교 쪽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죠. 자, 추천해드린 물건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니까 언제 이게 오냐 하는데 금방 옵니다. 2019년이면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지역이 다 오피스로 다 차게 된다는 거죠. 인구만 해도 이쪽 블럭에 있는 인구만 해도 최소 한 2만 명, 3만 명은 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먹거리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대충 봐도 대략 상당히 좀 양호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인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에서 좀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청자분이 현재는 고민 중에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또 관심 있다면 추가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제가 또 응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가는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수익성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계획을 해보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총 투자 금액은 분양가는 8억 2천이지만 실투자 금액은 3억 2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이미 임대료가 3년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고요. 게다가 1년치 원래 선납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결국 지금이 2017년이니까 18, 19, 20, 2020년까지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보다 양호한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와 마곡 투자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출연진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